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와,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뚝뚝 떨어졌어요. 진짜 너무 추운데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정말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죠. 맞아요. 예. 겨울철에 아프지 않으려면 이 적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이 추울수록 좀 든든히 먹어야 한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좀 좋은 음식일지라도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하려고 혈액이 위장에다 몰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좀 혈액순환이 더뎌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입까지 더뎌지는데 아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저체온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엔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적당히 하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고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추워졌는데 언제쯤 다시 따뜻해질까요? 네. 이선아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아직 주변은 가을빛이지만 날씨는 겨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륙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오늘 아침 이번 추위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저기온을 살펴보면 철원이 영하 5.7도, 서울이 영하 2.5, 전북 장수는 영하 4.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바람인데 차가운 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무료한 곳이 많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서서히 기온이 올라 금요일인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수그러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내일은 아침에는 제주도에, 낮에는 전라도에, 그리고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금요일인 모레는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 비가 오다가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내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오전까지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각보다 5도 이상 낮은 데다 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내려가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등 중부지방의 경우 대부분 1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모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를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첫 순서는 아이디어 톡톡입니다. 이보람 씨, 오늘은 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인가요? 네, 아무런 예고 없이 그 정전됐을 때 깜깜해져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고 당황한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할 때 뭐 셀카 같은 거 찍을 때, 그리고 그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뭔가 휴대폰 막 보다가 얼굴에 팍 떨어지면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당황하고 그렇잖아요. 네, 휴대전화 떨어뜨리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만나보시죠. 네, 카메라로 셀프 촬영 시 자주 떨어뜨리는 휴대전화, 떨어뜨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화재, 비상시, 정전되어 보이지 않던 출구를 환하게 비춰 출구를 찾아둘 아이디어. 와.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오늘따라 신발은 왜 이리도 안 벗겨지는지. 아이고! 어떡해 이런 적 있으시죠? 어떻게 다 깨졌어. 휴대폰 떨어뜨리지 않고 사용하고 싶으시죠? 이 스마트 액세서리 한번 사용해보세요. 한 손에 자유로움이 있다. 아이디어 스마트 액세서리 개발자 김거벽 씨. 아니 요 이게 줄 같은 게 이게 뭔데 핸드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전화나 뭐 보시거나 하실 때 많이 떨어뜨리시잖아요. 요 뾱뾱이 액세서리를 부착하시면은 뭐 핸드폰 삼성으로 사용하실 때나 셀카 같은 거 찍으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든 스마트 액세서리. 휴대전화 뒷면에 아이디어 액세서리를 붙여 사용하기만 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거 좋더라고요. 그 액세서리들이 많잖아요. 그래, 링 같은 거는 손에 막 이렇게 거슬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되게 부드럽게 잘 붙어 있네요. 실리콘젤이라서 친환경 무해하게 만든 재질 제품이에요. 친환경 실리콘 재질로 잘 구부러지고 유연해 방향에 상관없이 부착 가능하고요. 앉아서 사용하든 누워서 사용하든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무게를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1.5리터 페트병 정도는 매달아 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여기 2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 있는 네. 물통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작아서 과연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그냥
가능할까요? 치시면은 미리 되면은 그래도 꽤 무게가 나가요. 핸드폰 사용하듯이 네, 이렇게 물이 가득 찬 물통도 거뜬히 우와. 들어올릴 우와. 정도로 흡착력이 보세요. 정말 강하죠. 야. 이거 그러면은 휴대폰 말고도 다른 데도 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나요? 이어폰을 감아놓는다라거나 아니면은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쓸 때 거치 대용으로 활용하신다거나 이어폰 맞아요. 가방 같은데 들어가 있으면 막 자기들끼리 꼬여가지고 네. 꺼내면서 맞아요. 꺼내거든요. 노래나 들까? 요런 거. 아우, 네, 막 땀나요. 아유, 보였어. 다 망가져요. 저거 풀다가 또 끊어져요. 맞아요. 이 평상시 가방 속에 넣어두면 엉켜있던 이어폰줄을 아이디어 액세서리로 간단하게 엉키지 않게 보관할 수 있고요. 또 이어폰 사용할 때는 이어폰줄을 정리해뒀던 액세서리를 그대로 휴대전화에 부착해도 손잡이로 사용하면 태블릿 일석이조죠. PC에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요런 거는 근데 이거 붙잡아도 이거 너무 작지 않을까요? 그래서 타블렛용은 큰 사이즈가 따로 있거든요. 아, 네. 원하는 사용 용도 그리고 무게에 맞게 액세서리 사이즈 선택이 가능해서 휴대전화보다 무겁거나 크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손잡이나 정리용이 아닌 집안에서 거치용으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동차 안에서도 내비게이션인 휴대전화 거치대로도 알성맞춤인 스마트 액세서리입니다. 휴대전화 한 손으로 사용하기 불편하셨죠? 이 아이디어 스마트 액세서리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하세요. 갑자기 정전인지 사무실 불이 꺼져버려 많이 당황을 했는데요. 뭐야? 정전이야? 여러분 대피하세요. 대표합시다. 그리고 저기니까 절로 갑시다. 갑시다. 우선은 비상전인 것 같아서 줄지어 출구 쪽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 지소정이죠? 이렇게 위기 상황에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일반 센서 등과 비상 조명을 한 번에 아이디어 비상 조명 센서 등 개발자 원태일상 씨. 비상등이면 비상등이고 센서등이면 센서등인데 비상 조명 센서등은 뭘 말하는 건가요? 이 센서 등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센서 등 기능에다가 비상 조명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별도의 스위치 조작 없이 평상시에는 일반 센서 등이었다가 화재 및 정전 시에는 비상 조명 등으로 자동 전환되는 아이디어 비상 조명 센서 아니 등인데요. 비상 상황이면 전기가 안 들어올 텐데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나요? 충전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1시간 이상 비상 조명이 이루어집니다. 내부에 배터리가 장착돼 있어서 화재 및 정전으로 인한 전원 차단을 감지해 비상 조명으로 즉시 켜지고요. 또 전기선만 연결해주면 일반 센서 등부터 비상 조명까지 한 번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간편한 설치까지 일석이조의 효과죠. 평상시에는 충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정전 시에는 0.5초 이내로 점등이 됩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인해 정전이 돼버리면 시야가 어두워져서 대피하기 위해 우왕좌왕하게 되는데요. 아이디어 비상조명 센서 등을 사용하면 이런 상황에서 비상조명 센서 등이 0.5초 이내로 점등돼 시야가 확보되니 신속하게 출구를 찾아 대피가 가능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지금 든 생각이 이게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일반 등하고 조명의 그 강도가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뭐 거의 동일하시다 보시면 됩니다. 이 램프가 15W 수준이거든요. LED 램프고. 근데 기존 백열구라든가 이런 램프의 한 60W 정도 수준이 되죠. 화재로 인한 정전 시에도 조도 변화에 심리적 불안을 느끼지 않아 차분한 대처가 가능했던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등과 비교해봐도 밝기의 차이가 거의 없기 이게 때문입니다. 일반 조명하고 밝기도 같고 거기다가 비상 기능까지 추가된 거니까 사실은 전기요금이 조금 더 많이 나오진 않을까 사실 걱정이 좀 되거든요. 기존 60W 정도 수준의 밝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3분의 1 정도 절감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약 30초간 점등과 소등이 되는 센서 등으로 쓰이니까 전기요금도 절감할 위기 수 상황 있습니다. 안전하게 대피하고 싶으시죠? 이 아이디어 비상조명 센서 등으로 안전하게 대처하세요.
네, 지구촌은 지금입니다. 중국에서 한 여성이 길을 걷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왜 넘어진 걸까요? 여러분도 좀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무언가에 이끌리듯 계단을 내려가는 한 여성, 곧이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시안시에 위치한 지하철역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자, 이 여성 무려 30개의 계단을 굴렀다고 합니다. 그녀가 넘어진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걸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달려와서 부축을 해주는데요. 참 웃긴 건요, 이 와중에도 이 여성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예, 정신 못 차렸죠. 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좀 다쳤죠. 자, 계단을 내려갈 때 스마트폰을 보면 얼마나 위험한지 명심해야겠습니다. 큰일 나요. 승강기에 개 목줄이 끼는 위험처럼 발생하곤 하는데요. 얼마 전 미국의 한 호텔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강기 문이 서서히 닫히는 순간 호텔 직원이 등장하는데요. 황급히 몸을 수그립니다. 강아지의 목줄이 문에 낀 걸 발견하고 빼주기 위해서인데요. 굉장히 위험했는데 다행히 간발의 차이로 목줄을 끊어서 강아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의 생명의 은인 벤 듀크,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듀크 씨? Look at it first, but as he was getting pulled away, I realized I didn't have time. So as we were going up, I just got a better grip and pulled as hard as I could. Somehow it snapped. 얼마 후 재회한 벤 듀크와 강아지의 주인. If it hadn't been for me and Boo Boo, would not be here today. 네, 다행히 이번 사건은 벤 듀크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지만 반려견과 함께 승강기를 탈 때는요, 자, 저렇게 강아지를 품에 안고 타야지 안전하다는 것 명심하세요. 어디에서나 시선 집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의 환경운동가 그린필드입니다. 옷이 특이한데요. 길에서 받은 부채, 그리고 햄버거, 포장지 모두 옷에 부착된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자, 이 옷의 정체는요, 그린필드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들로 만들어진 옷인데요. Because trash is out of sight, out of mind. Most of us throw it in the garbage can and we never think about it again. 그렇죠. 네, 이렇게 30일간 모인 쓰레기의 양이 61kg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배출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최근 영국에서 화제가 된 마라토너가 있습니다. 바로 벤 스미스인데요. 그가 마라톤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건 지난해 9월 학교 내 왕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학창 시절 따돌림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는 벤 스미스는 과거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401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401일 동안 그가 신어서 해치운 신발만 해도 무려 22켤레. 매일 7,000칼로리를 섭취하면서 17,000km를 달려서 모은 성금이 4억 5천만 원. 처음엔 혼자 뛰었는데요. 좋은 취지가 알려지면서 지지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엔 2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달렸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자, 그렇게 지난달 10월 401일의 대장정 끝에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한 벤 스미스, 소감 들어볼게요. I'm overwhelmed, honestly. I know I keep on using that word today, but look, you know, the crowds of people that have come out, the attention this project has got today, the fact that we've achieved our 4 objectives that we set out to do has just been, it's been mind-blowing. 네, 스미스의 바람처럼 따돌림 없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직장 여성들이 어려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일본 3개의 현 지사들이 모였는데요. 임신 7개월째 배 무게에 해당하는 7kg의 복대를 직접 찾습니다. 앉아있는 것도 힘들죠? 그리고 청소기도 밀고, 아이고 어랴, 빨래도 널고 하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장을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복대를 차고 임산부 체험을 하는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직장 여성들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사 양육에 있어서 남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행복은 가정과 일의 균형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미국 유타주의 한 결혼식장입니다. 남녀가 다정하게 브루스 춤을 추고 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곡이 바뀌자마자 흥겨운 댄스 파티, 렛츠고! 본격적인 댄스를 위해서 재킷 던져주고요. 한번 볼까요? 오, 척척, 손발 척척. 춤을 추는 남녀.
가져간 부부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 둘은 부녀지간입니다. 예. 우와. 주인공인 딸보다 아버지가 더 신나 보이는데요. 한번 볼까요? 옛날부터 딸의 결혼 선물로 평생 기억에 남을 웨딩 댄스를 선물해 주고 싶었다는 아버지. 곡 선정, 소품, 안무 모두 아버지가 직접 짰다고 합니다. 잘 추는데요? 전문 댄서 못지않은 실력으로 400명 하객들도 행복하게 만든 아빠와 딸의 댄스. 이보다 더 기억에 남을 웨딩 댄스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까지 지구촌은 지름이었습니다. 이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요? 저희 아빠 좀 힘드시겠죠? 대리만족했어요. 잘 봤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사사건건입니다. 나경원 씨가 가져오셨죠? 네,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다들 무슨 날인지 아시죠? 119. 그렇습니다. 소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화재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순간에 큰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화재.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화재의 원인이 바로 내 곁에, 그리고 내 집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지난달 1일에도 이것 때문에 다세대 주택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그 정체 사사건건에서 밝혀드립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인데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잠든 사이 일어난 갑작스러운 큰 화재에 주민들은 아찔했다고 합니다. 뭐가 먼저 꼬리나 하고서는 창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119가 쫙 썼더라고. 놀랬죠. 깜짝 놀랬지. 하루날 여기 불이야 막 그리고 막 소리 막 질렀어요. 1층에서 시작된 불길은 3집여 분간 계속됐는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긴박됐어요. 화염하고 농연이 많이 분출되고 있었고 주민 14명이 연기 흡입으로 인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입니다.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당시 불길이 삼켜버렸던 건물 곳곳에는 아직 그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집은 잿더미가 되어 그날의 처참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현장을 발굴했을 때는 그 멀티탭하고 전원 플러그 측에서 화재가 최초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쓰는 멀티탭에서의 전기 합선. 지난달 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20명의 사상자를 낸 쌍문동 아파트 화재 사건 역시 전기 합선이 원인이었습니다. 잘못 사용한 멀티탭으로 인한 화재는 지난해 피해액만 771억 원에 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지가 침전되거나 습기가 많이 차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이상 전류가 발생돼서 그 멀티탭 자체 내에서 화재가 발생될 수 있고요. 멀티탭 자체의 허용 전력을 초과해서 사용하다 보면 가부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먼지가 쌓인 멀티탭의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깨끗한 멀티탭과 먼지 쌓인 멀티탭에 전기를 흐르게 한 뒤 지켜보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연결한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이 나는 거잖아요. 네. 급기야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는데요. 주위에 탈 물질이 있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지금 우리 집의 멀티탭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고 쓰지 않는 플러그는 빼두는 작은 습관이 우리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 30일 평화롭던 거리를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질주합니다. 오우, 위험한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남성이 지나가는 행인의 가방을 낚아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순식간이죠. 너무 빠른데요. 그대로 도주해버린 남성. 다음날 또 다른 골목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남성의 정체,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날치기범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장난을 하는 줄 알고
달라고 보니까 오토바이가 내 가방을 낚아채가지고 사정없이 달려가길래 그 안에 우리 아들 한 달 들은 월급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정없이 뛰었어요. 내 가방 돌려달라고.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3차례의 범행으로 피해액만 무려 800여만 원. 날치기범은 모두 힘이 약한 60대 여성만을 노렸습니다. 남의 얘기라 생각했지 내가 이런 걸 당한 거 보니 너무 황당하고 놀래가지고 지금도 멍멍해요 머리가. 또한 남성은 상대적으로 경계심을 적게 느끼는 배달 전용 오토바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날치기에 사용한 이 오토바이 역시 절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범행을 위해 관리가 허술한 지하 주차장에 보관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는데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CCTV에 포착된 인상착의로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검거된 후에 이제 조사를 마쳤고요.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한 남성이 고객센터에서 물건을 환불하고 있는데요. 영수증을 주고 무사히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며칠 뒤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제품을 환불하기 위해서인데요. 환불왕처럼 보였던 이 남성의 정체는 절도범이었습니다. 대형 마트의 그 쓰레기통에서 현금 영수증만을 주워가지고 그 현금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그 물품을 그 진열대에서 거기서 절취해가지고 나온 다음에 고객만족센터에 가서 환불해가는 그런 수법으로 그 물건을 훔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기발하죠? 그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빈손으로 대형마트에 들어가 쓰레기통을 뒤졌는데요. 그리고 버려진 현금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영수증에 적힌 것과 똑같은 상품을 고른 다음 계산대로가 이미 계산한 것이라 속여 무사 통과 후 돈으로 환불받았던 것. 총 5번의 수상한 환불을 이어가던 남자는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대형마트 보안요원에 발각되어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2015년에 같은 수법으로 그 범행을 저질러서 형을 살고 나왔지만 현재 마땅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로 예상됩니다. 영수증을 주어서 환불하겠다며 물건값을 받아챙긴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이미 작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경찰에 검거됐던 동종 전과범이었던 겁니다. 마치 복사에 붙여넣기를 한 듯 그대로 범행을 저질렀던 거죠. 기막힌 절도 행각을 벌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덜미가 잡힌 남성은 결국 검찰에 송치되어 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건건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 한 주간 뜨거웠던 연예 소식을 모아보는 시간, 핫한 연예 뉴스 시간입니다. 장수현 아나운서. 네, 바로 어제죠. KBS의 새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배우 김승우 씨, 또 봉태규 씨 같은 남자 스타들의 살림살이 모습이 공개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자, 이들의 살림남 6인방 아침이 좋다가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배우, 개그맨, 아나운서, 스포츠 스타까지. 자, 이렇게 어울릴 듯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6남자가 함께 뭉쳤습니다. 이들이 의기투합한 이유, 바로 어젯밤 첫 선을 보인 KBS 새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때문인데요. 분위기 좋은데요? 그렇죠? 오랜만에 다시 예능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게 돼서 아주 기분 좋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살림하는 남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남자들의 주부생활 살림하는 남자들. 네, 이제 대세는 살림하는 섹시한 남자다. 살생남을 외치며 찾아온 스타 살림남들의 현실 살림 예능. 2016년 하반기를 불태울 남자들은요. MC 배우 김승우, 김정태, 봉태규, 그리고 문세윤, 김일중, 하태권까지 6인 6색 매력 가득한 남자들입니다. 바로 어제 오전 살림하는 남자들의 첫 방송을 앞두고 제작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마치 중화고인 듯 화기애애한 모습이죠. 하지만 최고의 살림남을 묻는 질문엔 불꽃이 튀었습니다. 살림계 박지성.
특별한 건 부러운 건 없지만 고루고루 자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살림을 즐기는 편이고요. 대단하지 뭐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뭐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가장 강점인 것 같습니다. 즐길 뿐 아니라 열심히까지 한다니까 누가 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제 첫 방송에선 능수능란한 칼질을 선보이면서 대세 살림남을 직접 증명했는데요. 고와 일체입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으로 가며 악역을 도맡아온 배우 김정태 씨, 그의 반전 매력도 기대가 됩니다. 방송 아침이 좋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살림하는 남자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림 여자의 몫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불편함 없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살림남 파이팅! 아침이 좋다 파이팅! 살림남 파이팅 자식들아! 네, 매주 화요일 밤 11시를 책임질 살림남들,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자타공인 대한민국 몸짱 스타 가수 김종국 씨. 하루 저 스케줄 좀 얘기해 주세요. 보통 그 스케줄이 없을 때. 저는 스케줄은 그냥 하루 무조건 체육관에 있어야 돼요. 아니, 항상. 이렇게 남다른 운동사랑으로 완벽한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김종국 씨. 그런데 이 건강한 이미지 때문에 10년째 곤혹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건강한 이미지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연예인이 사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원으로 대체 복무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뭔가 이상하다,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2006년 김종국 씨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입대했는데요. 그런데 현역이 아닌 공익으로 복무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병역 비리 의혹이 공익근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일을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갖 욕을 많이 먹죠. 그렇죠. 욕을 심하게 먹었죠, 제가. 건강 문제로 4급 판정을 받은 것이라 밝혔지만 김종국 씨를 향한 일부 누리꾼들의 비난 10년이 지나도록 계속됐는데요. 해도 너무한다라고. 결국 지난 4일 김종국 씨는 SNS를 통해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바로 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한 건데요. 함께 게시한 장문의 글을 통해서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어서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며 운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측만증으로 인해서 좌우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고 근력이 약해지면서 목부터 어깨, 등, 허리, 골반까지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올바른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길러주고 체형을 교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차후에 만성적인 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휘어져 버린 척추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을 해왔다는 김종국 씨. 그의 진솔한 마음이 통한 걸까요? SNS는 김종국 씨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웃음을 주는 김종국 씨.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지난 9월 일반인 여자친구와의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 임창정 씨. 다시 가질 거예요? 어디? 다시 이제. 나 결혼할 거냐고? 네. 내가 왜 결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뭐? 네, 지난 4일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여자친구와의 결혼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열애를 인정한 지 단 2달 만에 전해진 결혼 소식. 이렇게 임창정 씨를 사랑에 푹 빠지게 한 그녀의 정체는 18살 연하의 누가 강사입니다. 여자친구의 나이와 직업뿐만 아니라 연인 못지않은 미모까지 공개되면서 더 화제가 됐죠. 두 사람은 작년 5월부터 만남을 시작해서 약 1년 6개월간 사랑을 키워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임창정 씨가 이제 이런 주류 관련 업종을 가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가게에 우연히 이제 여자친구가 놀러 왔다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임창정 씨가 그 자리에 합석하게 되고 그 뒤로 이제 이런 지인 관계가 되면서 수차례 만남을 갖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를 자랑하고 싶어서였을까요? 곳곳에서 예비신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지난 9월 발표한 임창정 씨의 신곡 내가 저지른 사랑의 뮤직비디오, 사진 속 인물로 등장한 이 여성이 바로 임창정 씨 여자친구입니다.
그리고요 13집 앨범 9번 트랙 순심이에도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이 오롯이 담겨 있는데요. 노래 제목이 순심이. 네. 제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순심이라고 부를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순심의 정체는 다름 아닌 여자친구인데요. 잠깐 들어볼까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초 임창정 씨가 출연한 꼬치구이 브랜드 광고인데요. 엑스트라로 출연한 이분 바로 여자친구입니다. 그랬군요. 네, 예정됐던 연기자의 불참으로 촬영 현장에 함께왔던 여자친구가 대신 출연하게 됐다고 하네요. 두 사람 이미 이번 주 주중 내로 혼인 신고를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미 부부의 연을 맺고 내년 1월 6일에 이제 정식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기 언제쯤 나올까요?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혼을 준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예비 신부 임신 때문인데요. 내년 5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임창정 씨는 애정 가득한 새 아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꾸리게 됐는데요. 일과 사랑을 동시에 잡은 임창정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배우로 가수로 다양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한 연예 뉴스였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궁금타파 해결왕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궁금증 해결해 주시나요, 이수비 씨? 네, 경품 행사나 물건을 사게 되면 요즘에 상품권을 덤으로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 상품권을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네, 상품권에 대한 궁금증 잠시 후에 해결해드리고요. 나들이 나갔다가 무심코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에 벌어진 애매한 상황부터 지금 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온몸으로 이 계절을 즐기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감성주부 박소녀 씨입니다. 가을 나들이를 기념하기 위해 사진 촬영도 빠질 수 없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풍경 사진만 찍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각도로 찰칵 찰칵 일명 셀카 찍기에 여념이 없는 박소녀 씨. 이 모든 게 요즘 푹 빠져있는 SNS 활동을 위해서인데요. 날마다 일상사진을 올리다 보니 온라인 친구들의 숫자도 매일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게 조금 중독 같죠?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한편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는 뚱과장. 네, 부장님. 제가 오늘 와이프가 아파서요. 휴가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많이 아픈가 봐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수상한 느낌은 뭡니까? 뚱과장 설마 에헤이 회사에 거짓말을 한 건가요? 본격적으로 일탈을 즐기는 뚱과장 마치 며칠을 굶는 사람처럼 쉴 새 없이 음식을 해치우는데요.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역시 땡땡이 치고 먹는 게 최고지. 하긴 남들이 일할 때 노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 그런데 SNS 산매격인 박소녀가 같은 장소에 있었네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와중에 뚱과장에게 도착한 문자 한 통.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은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뚱과장의 일탈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진. 정확히 박소녀와 뚱과장입니다. SNS에 올린 사진을 보셨군요. 박소녀가 SNS에 올린 사진이 우연히 함께 찍혀버린 거죠. 놀란 뚱과장 허둥지둥 범인을 찾아냅니다. 아줌마! 어머, 이 사장이 누군데? 아줌마가 이거 올렸죠? 이 사진! 내 사진이네. 아니, 아줌마 사진, 여기 이거 지금 저 먹는 거 안 보여요, 이거 지금? 아줌마 때문에 지금 회사 잘리게 생겼잖아요. 아니 여기 다들 놀러 나와가지고 사진들 찍는 사람들인데 누가 거기 앉아있으래요? 별꼴이네 진짜. 다 됐고, 아줌마 이거 SNS 올린 거 초상권 침해한 거 알죠? 초상권 침해한 거 보상하세요. 내가 알고 올렸어요?
일부러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몰랐어요? 박소녀가 올린 사진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뚱과장, 그리고 뜬금없이 나타난 뚱과장 때문에 놀란 박소녀 씨. 아니 아줌마, 제 사진을 왜 마음대로 SNS에 올려요? 이거 초상권 침해 아니에요? 보상하세요. 내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초상권 침해? 배상? 못해요. 한 채의 양보도 없는 두 사람, 누군가 판결을 내려줘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박소녀는 뚱과장에게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시민배심원단의 의견부터 들어봤습니다. 일단 허락도 없이 사진 올렸으니까 회사도 잘렸으니까 그거에 대해 배상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SNS에 올릴 때 충분히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올린 거라서 초상권 침해로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줌마가 일부러 찍은 것도 아니고 자기 찍으려고 했는데 남이 나온 거니까. 우연찮게 그게 그 상사의 눈에 들어갔을 뿐인 거지. 그래서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의견이 분분한 시민들, 그렇다면 법률 전문가 이인철 변호사, 황다현 변호사, 그리고 장샛별 변호사의 의견은 어떨까요? 박소녀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만장일치,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 사람은 사진 촬영을 거절할 권리나 이를 올리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위자료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이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것이고 피해자가 우연히 찍혔고 이에 대해서 촬영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뚱과장이 본인의 사진이 촬영되는 것을 알고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나 이미 자기의 사진이 올라간 것을 알고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즐거운 나들이에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원만하게 화해하세요. 때는 2015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김팔랑 씨. 이게 바로 얼마요? 183만 원. 그것도 무이자 10개월. 무슨 냄비가 100만 원이 넘어. 아니 100만 원 넘는 냄비를 누가 사? 아니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괌 2박 3일 여행 상품권을 5분에게 추첨해서 드리니까요. 꼭 지금 전화하세요. 괌 여행 상품권이라는 말에 갈등하는 김팔랑 씨. 귀가 팔랑팔랑 하는데요. 마음은 이미 70%, 아니 80%쯤 괌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과감히 주문 전화를 겁니다. 아, 냄비 살려고 그러는데요. 어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괌 여행 상품권에 당첨된 김팔랑 주부. 보람 있네요. 하지만 여행 계획을 짜다 보니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결국 1년간 까맣게 상품권의 존재를 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어느 날 아 맞다, 괌. 아 잊어버리고 있었네. 드디어 긴 잠에서 깨어난 여행 상품권. 꿈에 그렸던 괌으로 당장 날아가야겠죠? 당당하게 내민 괌 여행 상품권. 손님, 이거 이미 못 가는 상품권이에요. 네? 사용을 못 한다고요? 왜 못 가요? 아, 여기 유효기간이 1년인데 지금 1년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못 가는 여행권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여행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뭐가 필요해요? 아 말도 안 돼. 그냥 해주세요. 아, 이거 유효기간 지난 거잖아요. 지금 무슨 달이에요? 11월 달이죠? 여기 보세요. 10월 달이죠? 안 돼요. 못 써요. 가져가세요. 상품권의 사용 기한 때문에 산산이 조각난 괌 여행의 꿈. 아니 이럴 거면 냄비를 안 샀죠. 여행 못 갈 거면 돈이라도 물어내요. 상품권에 1년 유효기간 적혀 있잖아요.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이 난감한 상황,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환불을 못 받을 것 같은데? 기한이 지났으니까 내 잘못으로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아, 돈으로 환불은 어렵고 여행 기간을 다시 연장을 해서 다시 보내주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유효기간이 있을 텐데 그거를 확인을 안 한 구매자의 잘못이니까 보상 못 받지 않을까. 대부분 보상을 못 받는다는 의견. 그렇다면 변호인단의 선택은요? 없습니다.
2대1이네요. 보상받을 수 있다는 다수의 의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상품권 표준 약관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라도 구매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 잔액의 90%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등의 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사용도 가능하고 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철 변호사의 의견은 조금 달랐는데요. 이 상품권은 소비자와 여행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주방용품 업체와 여행사 간의 계약으로 발행된 것입니다. 이때 계약 내용이 1년간만 행사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여행사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보상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해진 기간 안에 여행을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겠죠? 어디 가서 말하기엔 민망하고 그냥 넘기기엔 꺼림직한 사연들 오늘도 조금은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네, 뭐 저도 SNS에 사진 찍어 올릴 때 사실 배경에 누가 찍히는지는 큰 신경을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뭐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요. 무심코 한 행동이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좀 신경을 써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심코 지나치면 큰일로 번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큰 병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인데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심근경색. 보통 평소에 이 증상만 잘 살펴도 미리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내 몸이 보낸 경고 시그널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들.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낸 경고 시그널. 자,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건강했던 주부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날도 평소처럼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 김 씨. 요즘 왜 이렇게 어깨가 뻐근하지? 최근 들어 김 씨는 온몸이 뻐근합니다. 추워진 날씨 탓이라 생각한 그녀.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호흡곤란과 함께 쓰러진 김 씨.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바로 심근경색. 김 씨 자신도 몰랐던 몸에서 보낸 경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세 가지의 상황 중 김 씨의 시그널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추운 날씨에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김 씨. 엄마 춥지 않았어? 괜찮았어. 샤워를 해야겠다. 운동 후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게 평소 습관이라는데요. 혹시 이것이 심근경색의 원인이었을까요? 자, 두 번째, 집안일을 하며 혼자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 많았던 김 씨. 디스크 증상이 있었지만 병원 한번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원인일까요? 마지막입니다. 평소 단 음식을 즐겨 찾았던 김 씨.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잇몸이 욱신거렸는데요. 심지어 양치질을 할 때면 잇몸에서 피가 나기도 일수. 혹시 이것이 신호였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동을 끝나고 와서 바로 샤워해서? 1번. 정답 1번이죠. 뭐. 운동을 좀 쉬어야 돼, 사람. 자,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목한 것은 운동 후 목욕하는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세 번째. 김 씨가 앓던 치주 질환이 심근경색의 시그널이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잇몸에 피가 나서 심근경색으로 와서 너무 놀라운데요? 다들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정말 잇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걸까요?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어머. 자, 대체 어떤 이유로 두 질병이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세균이 침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세균이 침착이 되면서 혈류를 타고 다른 장기로 일단 이전을 할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뭐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나 다른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박테리아, 치석을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염증으로 발생한 상처를 통해 박테리아는 혈관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혈관을 돌아다니던 박테리아는 혈액과 만나 혈전을 만들고 이 혈전이 결국 혈관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막혀버린 혈관으로 무리가 오는 곳, 바로 심장이었던 겁니다. 박테리아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신에 염증이 퍼지기 때문에 그 염증이 혈관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테리아와 전시적인 염증, 이 두 가지에서 치주질환이 바로 심장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시그널, 치주질환. 사실 희귀한 질병이 아닙니다. 40대 성인 80% 이상이 겪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병인데요. 흔한 만큼 무심코 넘기는 질병이지만 심근경색의 발병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엔 췌장암과의 연관성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몸의 중심부 심장. 심장은 잇몸을 통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치주질환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험에 하면은 고지혈증 치료제를 먹었는데 이것도 좋아지지만 치주질환도 좋아졌던 보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치주질환의 염증은 심장병을 일으키고 심장병의 위험 인자인 고지혈증은 치주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잇몸 통증이 혈관 질환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치주 질환은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임산부. 미국에서는 미숙아로 태어난 태아에게서 구강 박테리아가 발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플라그가 침착이 되면서 혈류를 타고 일단은 조산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실질적으로 잇몸이 더 잘 붓고 임신 시기에 치주질환이 훨씬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도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치주질환이 있는 산모가 일반 산모에 비해 미숙아를 출산할 확률이 무려 10배나 높았습니다. 차이가 큰데요? 때문에 임산부일 경우 태아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5개월 이후엔 주기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이렇게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이지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까지 갈 정도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잇몸이 아플 때는 한잠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치료 안 해요 그냥.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어련히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누가 그걸 병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장년층은 노환이라고 생각하고 치과 대신 이걸 선택하는 분들이 역시 많죠. 튼튼이야. 아유, 쌍난 것 같은데. 잇몸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치주질환 치료될까요? 약으로 해결하는 거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입안에 있는 세균하고 플라그하고 그 다음에 치석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이런 약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효과는 가중될 수 있겠지만 약 혼자 단독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이 아프다 보니까 양치질 대신에 구강청결제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치주질환 환자들의 경우 알코올 농도가 높은 구강청결제를 자주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구강암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 꼭 치료가 필요한 치주질환. 혹시 나도 위험한 건 아닐까요? 함께 진단해 보시죠. 냄새야, 엄마? 냄새 나는데? 뭐? 엄마, 요즘 말할 때마다 냄새 나는 것 같아. 저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양치를 자주 하는데도 입에서 구취가 심하게 난다면 치주질환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음식을 씹지 않아도 턱이나 잇몸이 아프다면 이미 치주질환이 상당히 진행됐을 수 있는데요.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치과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치주질환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평소보다 잇몸과 치아 사이의 경계가 매우 붉은색을 띈다면 치주질환의 초기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더 심해지면 잇몸이 녹아내려서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진행됩니다. 어휴. 자, 그렇다면 치주질환 평소 관리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일까요? 일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칫솔 방법이 그냥 잇몸에 대고 쓸어 내리는 방법으로 닦는다면 이제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잇몸과 치아 사이 경계면에 칫솔을 먼저 댄 후 진동을 준 다음에 쓸어 내리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
자, 올바른 치수를 주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그리고 치간 치수를 이용해서 치아 사이 음식물과 치석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사이가 넓지 않다면 적당한 두께의 치실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죠. 무심코 지나쳤던 내 몸의 시그널, 치주 질환, 큰 질병이 되기 전에 놓치지 마십시오. 네, 11월 9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